오늘은 초점 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점 이동은 어떤 항목인지 한번 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초점의 이동 순서가 논리적이지 않으며 일관성이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우선 이 대표적으로 로그인에 관련된 예제가 꽤 많은데요. 우선 로그인을 어떻게 코딩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초점의 이동 순서가 논리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초점은 어떤 걸 얘기냐면 우리가 탭키를 눌렀을 때 예를 들어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할 때 아이디를 입력하고 탭키를 누르면 커서가 이쪽으로 오게 되죠. 이렇게 아이디 폼 간에 이동할 때 커서가 이동하는 것을 초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링크를 클릭할 때 클릭하면 크롬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파란 선이 생긴다던가 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뭐 주위에 점선이 생긴다던가 버튼 주위에 이런 것들이 초점이라고 합니다. 그런 초점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우선 표를 한번 보게 되면 만약에 표를 클릭하게 되면 우리가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고 로그인으로 엔터를 치면 들어가게 되는데 이 표로 코딩을 하게 되면 아이디 입력하고 탭 키를 누르게 되면 코드 순서대로 탭이 이동하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한테 초점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밀번호 입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입력을 하려면 탭을 한 번 더 누른 다음에 다시 Shift 탭을 눌러서 엔터를 쳐야 되죠. 이 부분이 많이 장애인들에게는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만 입력하고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이해를 하거나 또는 이 주위를 많이 탭키로 이동해서 주위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딩을 할 때는 보통 테이블로 코딩하지 않고 ULLI나 또는 div 같은 걸로 코딩을 하게 됩니다. 코딩하는 순서는 우리가 로그인할 때 했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이디 입력한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치죠. 그 순서대로 코딩을 하면 돼요. 처음에 input type text, input type password, 그 다음에 a-link 또는 input type image 등으로 코딩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초점 또는 키보드의 위치를 나타내는 요소가 시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초점, 키보드 위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초점에 관련된 예고요. 이 포커스라고도 하죠. 이 초점이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시각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오른쪽과 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오른쪽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초점이 오게 되면. 그리고 크롬 같은 경우는 주위에 파란 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어떠한 접근성이나 표준이 되지 좀 전부 다 사용하지 않고 그냥 테이블 코딩을 했을 때는 대부분 클라이언트들이 이런 점선들이 굉장히 신경 쓰인다고 전부 다 없애달라는 경우가 요청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때도 오너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냥 지워주고 했지만 이제 접근성들이 많이 보편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초점이라는 것이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기 때문에 이걸 없애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보통 없애는 방법이 CSS나 또는 스크립트로 많이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해당 어떤 예제 같은 경우에는 온포커스 블러를 줬지만 CSS 같은 경우에는 CSS 아웃라인 넌을 주게 되면 0이나 넌을 주게 되면 이렇게 초점이 또 사라지게 됩니다. 둘 중에 아무 방법이나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온포커스 블러를 쓰거나 아웃라인 0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항목이 있으면 절대 쓰시면 안 되고 바로 이렇게 초점이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텍스트 등 운용할 수 없는 요소에 초점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우선은 이 연락처 부분이 우리가 딱 이 컨텐츠를 봤을 때 해피 오더란이라는 버튼 자체에 클릭할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지도 보기라는 버튼을 또 클릭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연락처를 클릭하진 않잖아요. 웹이기 때문에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연락처를 클릭하면 바로 전화를 걸 수가 있지만 현재 말하는 것은 웹 접근성이기 때문에 PC 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연락처를 클릭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갑자기 초점이 왔죠. 이 초점이 온 이유를 코드를 보니까 탭 인덱스 0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탭 인덱스라는 것은 이 초점의 순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데 상당히 대부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버플로 오토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지만 그 외에는 탭 인덱스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탭 인덱스를 지워서 바로 순서대로 우리가 탭탭 했을 때 이 해피 오더라는 버튼과 지도 보기라는 버튼을 각각
링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겠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어떠한 초점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다음에는 좌우 쓸기 동작을 할 경우 초점의 이동 순서가 논리적이지 않으면 일관성이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떠한 의미냐면 좌우 쓸기라는 것은 뭐냐면 주로 배너를 얘기합니다. 슬라이드 배너를 얘기하고 초점의 이동 순서가 논리적이 않다라는 얘기는 이게 슬라이드 했으면 그 다음 슬라이드에 초점이 가거나 어떻게 이 동작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이 슬라이드를 우리가 슬라이드를 만들 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우선 이전 다음 버튼부터 코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제어 버튼을 이제 보겠죠. 왜 그러냐면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들을 좀 배려해서 좀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이전 다음 버튼을 먼저 제어를 주는 이유는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이미 배너가 10개가 있을 경우에 나는 9번째 배너를 보고 싶은데 이 제어 버튼이 없으면 계속 탭키로 해서 9번이나 넘어가야 돼요. 이 배너를 보기 위해서. 하지만 제어 버튼을 먼저 코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초점이 제어 버튼부터 오기 때문에 제어를 한 다음에 바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어 버튼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로만 컨텐츠를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제어 버튼은 바로 패스해서 탭키 눌러서 바로 본래 배너 이미지까지 오겠지만 지체장애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제어가 안 되죠. 그래서 많은 양의 물론 양이 적거나 많거나를 떠나서 제어 버튼이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몇 번째인지 알려줘야겠죠. 첫 번째 배너인지 두 번째 배너인지 알려주고 정지와 시작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배너에 대한 하나하나 코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순서를 좀 정해드리면 우선은 제어 버튼, 이전 다음 버튼 첫 번째, 그 다음에 분릿과 정지, 시작 버튼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안에 있는 배너의 순서대로 코딩을 하면 좌우 쓸기 동작에 대한 초점 이동 순서가 논리적인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화면에 보이지 않거나 의미 없는 개체에 초점이 이동되는 경우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탭을 했어요. 네, 탭키를 계속 눌렀는데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탭을 하고 그 다음에 검색 버튼으로 왔어요. 근데 검색 버튼이 이 컨텐츠죠. 이 컨텐츠를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또 탭을 눌렀어요. 근데 빈 링크가 있었죠. 빈 링크가 있었는데 이 링크가 앱솔루트가 돼서 저 멀리 있다던가 아니면 전혀 없어야 될 코드인데 갑자기 빈 링크로 인해서 코드가 생성이 되면 우선은 만약에 이 링크가 앱솔루트가 되어 있으면 시각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해서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오류가 돼버리고 만약에 시각적으로는 보이는데 빈 링크다 그러면 의미 없는 개체에다가 빈 링크로 그래서 링크 텍스트 오류도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 총 뭐 두세 가지 정도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 링크를 놓는 경우 뿐만 아니라 어떠한 빈 링크뿐만 아니라 이런 링크들이나 어떤 인풋들 이런 것들이 앱솔루트로 저 멀리 앱솔루트 마이너스 뭐 3000 픽셀 또는 뭐 눈에 가려준다던가 디스플레이 넌을 제외하고 다른 방법으로 화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 넣게 되면 초점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남방 쪽으로 이 셀렉트 박스 쪽으로 다시 초점 온다던가 해서 초점이 굉장히 왔다 갔다 좀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오류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화면 외에 초점이 갈만한 요소들 A 요소, 인풋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인풋 셀렉트 텍스트 에리어 이런 폼 요소들 또는 A 요소들은 화면에 안 보이면 반드시 디스플레이 넌이나 다른 방법으로 좀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몇 가지 주의사항이 더 있는데요. 초점은 순방향과 역방향 모두 이동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순방향이라는 것은 탭을 얘기하는 거예요. 탭키를 누르면 코딩 순서대로 초점이 다 이동하게 되고요. Shift 탭하게 되면 역방향으로 잘 이동이 됩니다. 꼭 그렇게 순방향, 역방향 다 잘 나오게 코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역방향 이동하더라도 뭐 순서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뭐 의미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로딩 후에 화면을 가리는 레이어 팝업, 모달창은 가장 먼저 초점이 접근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첫 페이지에 접근을 했는데 레이어 팝업이 떴어요. 하지만 초점으로 포커스가 바로 레이어 팝업 닫기 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문제가 되진 않죠. 다음은 초점은 점선 형태가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보더, 아웃라인이 도티드나 대시드가 아니어도 뭐 색이 반전되다던가 아니면 밑줄이 생긴다던가 어떠한 형태가 바뀌었으면 그 현재 초점이 이동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초점이 점선이나 또는 파란 선 등으로 표현하지 않으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초기 초점이 검색 사이트의 검색창, 로그인 페이지 아이디 입력창 등 주목적에 부합되는 영역으로 해당 사이트에서 일관되게 이동하는 경우는 준수한 것으로 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기능 실행과 좀 부딪히는 항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외사항으로 좀 두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첫 페이지로 왔어요. 우리 대부분 네이버를 들어가게 되면 물론 로그인 하시는 분들도 있고 뉴스를 보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검색 포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페이지가 로딩된 후 바로 초점이 자동으로 인풋 타입 텍스트로 검색어 입력으로 가도 괜찮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통합 검색 페이지예요. 그러면 통합 검색 페이지를 사이트에 접근하면 바로 검색어 입력란으로 강제 포커스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그인 페이지면 당연히 로그인 페이지에는 주 목적인 컨텐츠가 아이디 입력, 패스워드 입력, 로그인이겠죠. 그러면 먼저 아이디 입력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 입력에 바로 포커스가 자동으로 가도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그 컨텐츠에 중요할 만한 폼 요소가 있으면 무조건 이 요소가 가장 중요하고 먼저 포커스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컨텐츠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강제 포커스를 줘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초점 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